안녕하십니까. 어제 김용현 장관이요, 상당히 소신 있는 통쾌한 답변을 했습니다. 야, 참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나 황당무계한 질문들을 하니까 표현이 다 병 이런데 표현까지 넣을 정도로 어제 경론이 벌어졌는데, 먼저 이제 발언 배경을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답변 핵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 방송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요즘은 이제 자유우파 보수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어제 중요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안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병신 발언이 놓은 거는 어떤 배경인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이제 여인형 방첩 사령관, 여인형 방첩 사령관, 이분이 중앙고 출신인가 봐요. 여인형. 근데 방첩 사령관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부성찬이라고 있잖아. 부성찬. 이 자는 이제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재판받는 이런 자가 국방위 원장이 말이 됩니까? 옛날에 김종대 의원 보좌관 출신 있잖아요. 부성찬. 그때 천공 때문에 관절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가짜뉴스 제조기,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회에 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부성찬. 이 자가 이제 요청 자료를 안 냈다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을 막 질타하는 거예요. 근데 여사령관이 답변을 하니까요, 계속 또 답변을 못하게 막 부성찬이가 잠깐만 하면서 답변을 못하게 고함을 지르고 막 막는 거예요. 이런 갑질을 군복 입은, 더군다나 제복 입은 군인들한테요, 국회의원이 질문했으면 답을 듣든지, 또 질문은 말도 안 돼 해놨고 답을 하면 또 막 막아. 부성찬이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김민세 있잖아, 김민석. 이자가 이제 또 질의를 하는데, 야, 이자는 이게 진짜 문제네. 김민석이가 뭐라 했냐? 신원식 장관에게 체력이나 기억력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원식 장관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김민세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사령관이, 방첩사령관의 여인형, 이분이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 야, 당당하네. 이 정도는 해야 이게 방첩이란 게 북한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첩사령관이 김민석이한테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랬단 말이야. 이 김민세가, 야, 김민석, 너 기억력을 누구한테 묻냐? 이재명이한테 물어봐야지. 김문기를 기억 못 한다잖아. 이재명이가 치매 전략 아니야. 이재명이가 자기하고 골프 치고 여행하고 카트 타고 요트 타고 별의별 걸 다 해도 김문기 기억 못 한다잖아. 너 이재명이한테 기억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왜 신원식 장군의 기억력을 왜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묻냐? 말도 안 되는 게 김민석이가 이런 게 황당무계한 질문하니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회가 이제부터 막 그게 되는 거죠. 개판되는 거죠. 이제 막 달려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여인형 사령관이 그랬잖아, 본인도. 뭐냐면 이제 계엄설 때문에 상당히 진짜 힘들었는 거고, 계엄. 아무 근거도 없이 김민석이가 맨날 계엄, 근거가 없어. 와, 참 이게 이제는 안 하나, 계엄. 이러면서 계엄설 때문에 휘말려가지고 상당히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격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크게 국감장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황희라고 있잖아요. 우리 황희, 양천구의 왜 구자룡 변호사한테 이긴 사람 있잖아요. 황희.
이자가 이제 김용현 장관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뭘 했냐면, 어떻게 군복 입은 분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군복 입은 군인이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대들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군복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이 다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자꾸 황의가 이렇게 하니까 군복 입은 사람이 왜 국회의원한테 대드느냐. 군복 입으면 인격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사령관이 불손하게 대답하면 되느냐. 황의가 이렇게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령관이 국회의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김용현 장관 당신 책임 아니냐. 장관 책임 같다. 이런 식으로 이게 따진 거예요. 황의가.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인격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한테 대들듯이 버르장머리 없이 하느냐. 황의 말은 이거야. 근데 그게 장관 책임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황의가 하니까 이게 놓은 거예요. 김용현 장관이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 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럴 건데 오히려 군복 입었다고 말 안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병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녹이 된 배경이. 그렇죠. 군복 입었으면 이게 더 당당하고 말을 해야죠. 말도 안 되게 군을 조롱하고 계엄설로 조롱하고 이게 부성차이가 말도 안 되게 신원식 장군이 기억력이 좋더니 이런 모욕적인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군인이면 어디 군복 입으면 더 당당하게 대응해야지요. 군복 입고 왜 대들었냐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거지.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오히려 그걸 이렇게 당당하게 말 못하면 그게 더 아니냐. 이런 질문이 놓은 거예요. 군복 입고 할 이야기 못하면 더 기사에는 X신이라고 했는데 병신이면 또 어때 자꾸 이거 장애인 모독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민주당 너가 문제잖아. 민주당 너가 말도 안 되는 질문하니까 장관이 이런 말 한 거 아니야. 민주당 너가한테 돌려준 건데 무슨 장애인 모독이야. 물론 이게 표현은 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유감을 표했으니까 김용현 장관이 유감을 표했으니까 그건 끝났는데 하여튼 이거는 장애인 비하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민주당을 지켜간 이런 게 발언 아닙니까? 옛날에 이준석이도 안철수인가? 보고 이게 비업신이라고 했는데 비업신, 비업하고 시업. 이준석이가 안철수 보고 비업시엇이라고 했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는 이게 비업시엇이 보수라고. 근데 보수는 무슨 보수야. 비업시엇이 이게 다 정치권에서 병신 이런 표현 이게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그런 표현들을. 참 이게 저는 오히려요. 제가 오죽하면 이게 방송 나가서 우리 무신의 난 고려시대 그 이야기 했겠어요. 고려시대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김돈중.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가 완전히 대장군, 상장군, 정중부의 수염을 진짜 애지중지한 수염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한뢰인가? 한뢰 문신이 뺨을 때리고 그랬거든요. 이송 장군인가 무신정변할 때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무신난 일나잖아요. 제가 이게 무신난 쿠데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인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고생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군인들한테 국회의원들 너가 뭐 한 게 있다고 뭘 한 게 있다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게 모욕을 주고 앞으로 더한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단호하게 대응해. 단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감 중에 제가 질문 중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게요. 의미 있는 게 북한이 요즘 오염 쓰레기 이거 참 북한이요 쓰레기 풍선을 계속 날려보내는데 요거는요 아예 원점을 한번 이게 타격하는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10곳 정도 있대.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 있잖아 오물 요거는 이게 보내는 데가 한 개 10군데 정도 파악했대. 그래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이 선을 넘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되면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이게 들어간 게 이제 뭐 도를 넘어가 레드라인 어느 선을 넘었다 생각하면 부양 띄우는 풍선을 원점 이렇게 비롯해서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데 강한 발언 아주 이게 잘한 겁니다. 이런 데 발언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우려되는 게 북한이요. 북한이 정규군이 아마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에 6명이 사망했다는 게 있거든요. 북한 장교 6명이 러시아 편에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사망했다는 이런 데 외신 보도가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뭐라 했냐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것이다. 앞으로 이게 정규군이 북한에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수 있잖아요. 러시아 지원하려고. 이럴 때는 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이니까 앞으로 이제 상호 방위 때문에 가면 우리도 이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굳건한 한미일 군사 동맹 또 동맹이라면 이게 또 뭐 저 얼빠진 김병주가 떠드는데 뭐 군사 협력이든 동맹이든 야 미국하고 일본이 동맹이고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면 그러면 이게 3단 논법에 의해서 다 협력하는 동맹이지. 이렇게 강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게 승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항복하면 그게 여러 가지로 앞으로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줄 때요. 우리도 이게 대응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우크라이나의 뭐 군수 물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잖아요. 이런 걸 긴밀하게 미국,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된다 말이지. 우크라이나하고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안팎으로 엄청난 위기입니다. 안보 내우외환이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위기입니다. 우리 군 자체도 지금 이제 병력 자원 부족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이야기했죠. 병력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요. 우리 35년부터는 이제 아마 과학기술 강군 이 말은 이제 유무인 전투체제 사람마 인력이 워낙 군 자원이 부족하니까 유무인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이 있겠죠. 이런 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어제 국감에서 많은 대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진짜 위기라 봅니다. 전 세계에 보십시오. 이스라엘하고는 이란이나 하마스, 헤즈볼라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전쟁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엄청난 유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 이거는 냉전이 아니고 열전이에요, 열전. 엄청난 거예요. 러시아가 군사로 세계 2등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도 워낙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상당히 버티고 있잖아요, 강국. 이런 세계적인 강국이 전면전을 벌이는 건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드뭅니다. 6.25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 정도기 외에는 드뭅니다. 엄청난 위기예요. 물론 이제 뭐 김정은은 좀 이게 꼬리 내렸다가 또 하지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 내후외환 엄청난 위기인데 이럴 때 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군의 대통령이 통수권자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김용현. 아주 이제 안보가 중요한데 현재까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민주당이나 이런 우리 좌파 세력들이 우리 안보에 큰 적입니다. 북한이 주적이지만 우리 사회에 북한과 내통한 이런 좌파 세력이 곳곳에 압력하고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진보당이든 뭔가 국회 배지까지 단 이런 제도권의 정당을 숙주로 삼아서 좌파들이 압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위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보다 우리 사회에 압력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 이게 더 위기입니다. 이거부터 뿌리 뽑아야 됩니다. 뿌리 뽑아야 돼요. 김용현 장관 병 정도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좌파들 국회의원들까지 종북적인 이걸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어제 국감은 상당히 잘했다 소신 발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